자,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.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명하고 사인한 이런 공문들을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아니 보십시오. 이재명 대표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?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. 먼저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깐 들어보시죠.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?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.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?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?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절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.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일부는 물론 보고 받았는데 무관심해서 모를 수 있는 것이지만은 마치 관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다면 도지사 아니라고 보면 안 되겠죠. 글쎄요. 박균택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봤는데 이해들이 잘 되셨는지요? 자, 박균택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아니,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있는데요. 아니, 아무개 씨한테 그 경찰청장이 그 직접 발급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? 그냥 관행적으로 찍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관인이 찍힌 것입니다.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몰랐어요.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장해찬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근데 이게 뭐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네. 너무 수준 낮은 변론이라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변호인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요? 이게 도지사가 예. 아주 중요한 대북 사업 서류에 직접 결재하고 서명하는 것과 예.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을 비교하는 게 저분이 진짜 법조인 맞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. 그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나 방북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아주 각별히 기울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. 오죽하면 북한에서 리종혁 등등도 경기도에 따로 방문을 해서 행사도 했었고요.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북한 사이의 협약식에 네. 본인 진술과 다르게 직접 참석했다는 증거 영상까지도 나오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막 같이 먹을 정도로. 그러니까 경기도의 넘버 2가 이 정도 관심을 보일 정도면 네. 넘버 1인 도지사도 당연히 챙기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걸 이제 와서 운전면허증 경찰청장 직인과 비교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게 재판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대목이고 예. 왜 이게 또 특수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.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가면서요.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데려가거든요. 네. 노골적으로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빼버려요. 허허. 그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위 말해 열받는 이슈였겠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 안 데려가줘도 내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네.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던 것이 방북이기 때문에 네.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? 아니 성남시장일 때는 100만 원짜리 예산도 본인이 다 챙긴다면서요. 허허. 100만 원도 챙기는 분이 이 중차대한 대북 사업을 부지사에게 일임하고 전결권을 줘서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 어느 모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 것 같습니다. 박균택 변호사가 어제 얘기한 이 운전면허증은 이거는 변호사로서 좀 실책을 한 것 아니냐. 아니 저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뭔가 전략을 노출한 것 아니냐. 장 최고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요. 장 최고님이 걱정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박균택 변호사님이 다행히 재판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렇습니까? 검찰 조사만 아마 같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본인도 또 출마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재판까지는 아마 담당을 못 하실 거고요. 또 따로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. 그래서 근데 어저께 박균택 변호사님의 어떤 좀 비유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이렇게 좀 부합하지는 않는 비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대북 사업과 운전면허증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어차피 대북 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, 특히나 그 과정에서 대북 사업 안에서도 방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뭐 운전면허처럼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유가 적절치는 않았지만은 아마 저는 선회를 해보면 어떤 그
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 방북에 대한 것이 우리가 조금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왜 너 북한 가려고 했어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예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노이. 예. 상당히 남북 관계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진짜 어. 그때는 뭐 방북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경기도에서도 방북 충분히 경기도지사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예. 이제 2019년도 2월 누구나 알다시피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하노이, 예.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버려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추진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도 지금 묻고 있는 게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가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냐? 보고를 받았습니까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런 하지는 않았다라는 저는 그런 선회를 하고 싶고요. 예. 뭐 어저께 그 비유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는 것은 아마 오늘 박균택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아실까요? 아셔야 될 텐데.